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3년도 국가직 물리학개론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그 전파 내지는 그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파동의 그 진동수하고 파장을 곱하면은 속도다. 이게 만약에 빛이라면 이 쓰이는 광속이 될 거고, 음파라면은 얘는 음속이 될 겁니다. 여기서 묻는 거는 FM 음악 방송국에서 진동수 F 100MHz의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파장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파장은 F분의 C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기 때문에 이 전파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이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100메가이기 때문에 100에다가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3m다. 바로 이렇게 얼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전파하는 것은 전자기파일 테니까 이 전자기파의 속도, 즉 얘는 광속하고 같으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공기 340은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바로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등각가속도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원판 보이시죠? 자, 원판이 각가속도 5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이다. 각가속도가 지금 5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각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등각가속도 우리가 등가속도가 아니고 등각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등각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방정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0초에서 4초까지 4초간 40 라디언을 회전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세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면 세타 제로,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 2분의 1 알파 t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잖아요. 여기 세타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델타 세타가 되는 것이고 오메가 제로 t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0초에서 4초까지 4초 동안 40 레디안을 돌았다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인 거예요? 40 레디안을 돈 거예요. 그 다음에 4초니까 오메가 제로 여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알파는 지금 5라고 되어 있잖아요. 5에다가 4초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8이고 얘는 40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다시 쓰면 4 오메가 제로 더하기 40 이렇게 되겠네요. 좀 여기 40 없어지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는 결국 얼마예요? 0 라디안 퍼 세컨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등각가속 운동이라는 것을 재빨리 판단한 다음에 주어진 이 변이에 대한 정보로부터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자, 빛이 나오고요. 어떤 투명한 물질 내부에서 이 빛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도시를 해보면은 여기 투명한 물질이 있고 여기 이제 빛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력하고 파장이 주어졌네요. 여기 지금 속력은 여기 빛이 투명한 물질이 있는 지점 영역을 2라고 하고 여기 공기를 제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빛의 투명한 물질 안에서 빛이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 파장을 한번 재봤더니 이 파장이 얼마가 났어요? 400 나노미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질의 굴절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물질의 굴절률이 물어보고 이 빛이 공기 중에서 가는 파장, 공기 중에서도 여기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람다 완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당연히 1이라고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그러니까 여기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은 우리가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빨갛게 표시한 이 두 개를 한번 구해봐라.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넬의 법칙이죠. 그죠? 스넬의 법칙. 그래서 스넬의 법칙 쓰면은 n1분의 n2 그냥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람다1, 람다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스넬의 공식에서 여기에서 주어진 값들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n1은 지금 공기니까 1분의 n2는 내가 지금 모르고요. 그 다음 v2는 얼마라 그랬어요? 2 곱하기 10의 8승이었고 v1은 3 곱하기 10의 8승이었고 그 다음에 람다2는 400 나노미터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람다1 이렇게 되네요. 자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n2는 얼마큼 나와요? 2분의 3이기 때문에 결국 1.5라는 값이 나오고 이게 1.5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요 값, 그죠? 즉 람다1은 어떻게 돼요? 400에다가 1.5를 곱할 것이니까 600나노미터 해가지고 두 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1.5, 600이라고 요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한 보통 뭐 흔한 연습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이상기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연력학 문제 같은데 자, 부피가 2.0인 실린더에 이만큼의 압력을 가해 가지고 부피를 축소시켰어요. 근데 축소시키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실린더에서 방출이 됐네요. 자, 그랬을 때 그 축소된 최종 부피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기 어떤 실린더가 있었고 여기 뭐 피스톤이지 뭐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최종 처음에 부피가 2m 3승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여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예를 들어서 뭐 8 곱하기 10의 5승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실제 그렇죠. 이 압력을 이렇게 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이렇게 축소가 된 거네요. 그럼 축소됐을 때 부피가 얼마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열을 방출을 했어요. 얼만큼? 이만큼 열을 바깥으로 방출한 거죠. 그랬을 때 최종적인 이 부피가 얼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힌트를 줬는데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대요. 이 내부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여러분이 독해를 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압력이 작용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내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부피가 이만큼이었을 때하고 나중에 부피가 이만큼이 됐을 때 그 두 지점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얘가 실리콘이 실린더가 이렇게 줄어들 때 내내 그렇게 부피가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PV 곡선상에서 이해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등원 곡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처음에는 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던 거예요. V1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돼요? 그래서 V1이 지금 얼마였어요? 2m 3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압력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어떤 P라는 압력, 즉 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압력이 가해져서 얘를 부피를 확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부피가 V2가 된 거죠. 이해돼요? 그럼 V2가 됐는데 내부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얘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A 상태에 있다가 나중엔 B 상태가 된 거예요.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걸 따라서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같아졌다는 건 얘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작점하고 끝점에서 여러분이 연력학 1법칙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력학 1법칙이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Q 빼기 W다 라는 건데 A하고 B 딱 보면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Q하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W랑 같다는 거예요. 이 W는 뭐예요? 이 기체가 한 일이잖아요. 기체가 한 일은 요거죠, 요거. 요게 기체가 한 일이잖아요. Q는 뭐죠? Q는 얘가
6.4 곱하기 10의 5승 이런 걸 방출한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얼만큼 했다고요? 마이너스 6.4 곱하기 10의 5승. 마이너스로 쓰는 이유는 이 기체가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자, W는 얼만큼이에요?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 부피의 변화는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빼주면 되겠네요. 압력은 얼마라고요? 8 곱하기 10의 5승이고 V2 처음 부피는 2였으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이 간략화 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얼마야? 여기는 8이고 여기는 0.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V2 빼기 2는 마이너스 0.8. 그래서 V2는 2 빼기 0.8 해서 1.2m 3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요 내부 연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등온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등온일 경우에는 이 일 자체가 이 공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면 아마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문제고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5번째 문제는 이제 전자기학 문제죠. 자, 보면은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많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공부한분들은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전하량 2가 속도 V로 오는 거예요. 자기장은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가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원운동을 할 때 이 전자의 운동량이 뭐냐, 공식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냥 그 공식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재빨리 유도를 해서 우리가 운동량을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자에다가 여러분이 소위 그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법칙 F는 ma라는 식을 유도하면 얘가 받는 힘이 소위 로렌츠 힘이다. 그래서 얼만큼을 받아요? 2VB만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V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의 가속도, 즉 구신가속도잖아요. 그럼 반지름분의 속도의 제곱. 그래서 이 공식 쓰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VV 없어지고, 여기서 묻는 거는 전자의 운동량, 운동량이라는 건 뭐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니까 여기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양이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MV는 결국 어떻게 돼요? ERB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써가지고 로렌츠 힘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정지 상태에서 어떤 구슬이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 원형 모양의 고리를 따라서 삥 도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완전히 여기 가장자리 요 끝에 이제 구슬이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요 우측 지점에 구슬이 딱 도달했을 때 이 구슬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구슬 무게의 몇 배냐 이거예요. 자, 구슬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했을 때 구슬 무게라는 건 뭐예요? mg죠. 그러니까 이 구심력의 크기가 mg의 몇 배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일단 여기에 뉴턴의 법칙도 관여가 돼 있을 거고 에너지 보존도 관여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에너지 보존을 한번 써보죠. 뭐 에너지 보존, 여기 보면은 지금 마찰력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을 테니까 mgh가 딱 될 것이고, 얘가 여기 딱 왔을 때는 지금 얘가 뭐 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얘는 에너지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높이가 5분의 h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mg 5분의 h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개 공식.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5분의 4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5분의 8이네요. 그래서 여기 mv 제곱을 5분의 8 mgh다 라는 거 일단 놔둡시다.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여기 있을 때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뉴턴의 법칙이면은 얘 이렇게 원의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죠? 여기서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그 고리에서 얘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수직항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m 그 다음에 가속도니까 반지름분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 mv 제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일단 잠깐만요. mv 제곱이고 이 r이 얼마지? r? 이 r은 5분의 h니까 5분의 h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하면 h분의 5고 mv제곱 여기 있네요. 그쵸? mv제곱 그걸 다시 쓰면 5분의 8 mgh 이렇게 되는 거니까 hh 전부 다 지워지고 8mg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게 구심력인데 여기서는 구심력이 수직항력이고 하여튼 구심력은 무게의 몇 배예요? 8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티피컬리 이거는 그냥 에너지 보존하고 뉴턴의 법칙 우리가 원운동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자, 무한 포텐셜 우물 나오네요. 무한 포텐셜 우물. 그래서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안에 전자가 하나 놓여졌다.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떤 운동, 어떤 거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식이 뭐였어요? 파동함수죠. 그렇죠? 파동함수. 그래서 이거는 소위 슐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이 전자가 첫 번째 들뜬 상태, 즉 n이 2인 상태에 있을 때 여기서 얘가 발견될 확률이 뭐냐. 자, 폭은 L인 지금 우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슐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바로 이 파동 함수인데 이 파동 함수의 제곱을 하면 얘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파동 함수의 제곱을 한다는 거는 얘가 어떤 x, 즉 이 어떤 거리의 범위 안에 있는 x 범위 안에 있는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얘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인 공식이 필요 없이 여러분이 그 상태 중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상태가 얘 이 파동 함수가 어땠는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인 상태는 파동 함수의 제곱이 이런 대충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이게 n이 1일 때 모습. n이 2일 때 모습은 얘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묻는 거는 이 상태, 이 상태. 그 여기에 있는 얘 자체가 나타나는 거는 지금 파동 함수의 제곱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파동 함수의 제곱이 뭐예요? 이게 어떤 x 범위에 있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은 뭐예요? 바로 이 면적이 바로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딱 4분의 1이잖아요. 이걸 내가 4등분을 하면 이렇게 4등분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각각의 요 선분에 있는 요 면적들은 전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4분의 1은 요만큼이니까 결국 요 0부터 4분의 1의 전자가 있을 확률은 얼만큼 돼요? 25%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보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슨 계산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얘 파동함수의 제곱이 어떤 의미이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이 확률이다 라는 사실만 알면 바로 풀어낼 수 있죠. 자, 8번째 문제. 자, 전기용량이 2마이크로페라드인 축전기가 있고 그럼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전기의 유전율을 2배를 증가시킨대요. 얘를 2배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을 반으로 줄였대요. 그럼 반으로 줄이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S는 뭐 바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S를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얘는 이 새로운 축전기 C'이라고 하는 얘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4C 기존 거에 4배가 됐네. 기존 거에 4배. 그죠? 기존 거에 4배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4였는데 4배가 됐으니까 8배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비례 반비례 관계만 알면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9번 문제. 자, 구명거울에서 3.0m 떨어진 곳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명거울이 볼록인지 오목인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형성된 상이 정립이다. 똑바로 선 정립이다. 그리고 물체 크기가 3분의 1이 됐다. 즉 축소됐잖아요. 그럼 이 거울에 대한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명확해지죠. 정립인데 축소예요. 네. 축소된 정립이 생기는 거울, 그러면 그건 바로 볼록입니다. 그죠? 이건 볼록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축소된 정립 허상만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오목이다 그러면 오목도 물론 정립이 생기긴 생기는데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볼록이다 라고 일단 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저는 볼록이라는 게 바로 대답이 됐으면 지금 크기가 물체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배율이라는 게 뭐예요? 배율이라는 게 물체의 거리하고 상의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배율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이게 3분의 1이래요. 근데 물체가 지금 볼록 거울에서 3m 지점이 있다 했으니까 얘가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i는 얼마인 거죠? i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i가 마이너스라는 건 얘가 허상이란 얘기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정립 허상이다 라는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i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울의 공식을 이용해서 p분의 1하고 i분의 1 얘가 어떻게 돼요? 초점분의 1 여기다 이제 식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p는 3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나오고 이게 f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이게 f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f는 마이너스 2분의 3 즉 마이너스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그냥 이 준 정보를 가지고 이게 볼록인지 오목인지만 재빨리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딱 보니까 이제 인공위성 얘기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만유인력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감을 일단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질량이 라지엠, 여기 스몰엠인, 질량이 스몰엠인 인공위성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일한 인공위성이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2분의 r인 원 궤도에서 공전을 한다면 속력하고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그림 그대로 보시고 만약에 이 반지름 r이 반으로 딱 줄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공위성의 속력이 어떻게 되고 공전 주기는 어떻게 될까?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식을 그냥 처음부터 외우고 있으면 그 외운 공식에서부터 바로 출발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운동에 대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할 줄만 알면 거기서 바로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F는 ma다 라는 이 기본적인 공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F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질량 m인 그죠? 그 지구가 질량 스몰 m인 이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니까 만유인력이잖아요. m이고 그 다음 r 제곱이고 라지 m 스몰 m 이게 만유인력이 되는 거고 m 그 다음에 얘는 구신가속도니까 반지름 분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벌써 첫 번째 공식에서 여기 지금 v라는 것 자체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얘 이렇게 없어지게 되니까 그럼 첫 번째 공식에서 v.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외우는 분은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고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뉴턴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적용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기인데 이 주기라는 것이 뭐예요? 주기라는 게 속도분의 원을 한 바퀴 돌아갔을 때의 거리, 그죠? 시간이라는 게 속도분의 거리니까 이 거리가 2파이 r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유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2파이 r에다가 여기 v가 지금 여기 구해졌잖아요. 그죠? 이 구한 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gm 분의 r 이렇게 되죠.
요걸 좀 보기 좋게 다시 R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R의 3승 G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미리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좋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유도해 내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은 이 R이 저기 2분의 R로 줄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2분의 R로 줄었을 때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얘가 2분의 R로 줄었을 때 속도, 새로운 속도 V'을 내가 구한다 그러면 GM이야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이 R이 어떻게 돼요? 2분의 R로 줄어버린다고요. 2분의 R로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V, 원래 속력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기 T'은 이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G하고 M도 그대로 있는데 R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반으로 줄었잖아요. 2분의 R의 3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파이가 되고 2의 3승이니까 8이네요. 루트 8. 그럼 루트 8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있었던 GM이고 R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던 주기인데 이 주기의 몇 배? 루트 8이네. 루트 8. 그러니까 2 루트 2로 얘를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공식하고 요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R이 반으로 줄었을 때 새로운 속력하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따지면 금방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번. 포물선 운동이네, 포물선. 그래서 세타만큼 각을 가지고 V로 팡 쏜 거였죠.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운동하는 궤적의 최고점에서 여기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두 개 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기 저항 이런 건 전부 다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인데 여기 보시면 공기 저항 무시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 공을 빵 쏘아 올렸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보존력밖에 없다고요. 그럼 보존력만 있으면 뭐가 성립해요? 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는 요 지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하고 요 지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그럼 요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이야? 여기 처음에는 얘가 운동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랑 같다는 거야?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이거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조건만 여러분이 알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자, 12번. 자, 초창기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물이 톰슨이 나왔고, 양자나 외부의 관자들이 고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톰슨 같은 경우는 보통 무슨 얘기했어요? 수박이다, 수박. 그죠? 수박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수박의 빨간 부분, 수박의 살, 그게 전부 다 플러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어떤 수박이 있는데, 빨간색 부분 플러스가 있는데, 그 안에 C가, 전자 C가 일렉트론이 여기저기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전하가 퍼져 있는 게 수박의 빨간색인데 거기에 전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양전하 외부의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전하가 있고 그 양전하의 바깥에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생각은 지금 현대의 원자, 즉 원자 핵이라는 그 안에 양전하가 있잖아요. 중성자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 양성자 바깥에 전자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비슷한데, 이게 아니고 톰슨은 그냥 여기에 양전하가 쭉 퍼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전자들이 박혀 있다. 뭐 외부의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 기억은 지금 틀린 얘기고,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에 따르면은 양전하의 집합인 핵주위를 전자가 공전한다. 맞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서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양전하가 모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보는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궤도에 각운동량이 양조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라는 이 천재가 나타나서, 그쵸? 이
전자는 어떤 궤도에서 그 원핵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각운동량이 항상 양자화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얘가 특정 궤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확률 밀도 함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보호에는 이 밀도 함수라는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 나와요? 양자역학 이후. 그죠? 현대물리 쪽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보호도 현대물리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보호의 모형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보호의 원자 모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두 전하 AB가 여기 지금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AB의 전하량이 QA, QB래요. 요렇게만 그냥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QA, QB가 같다. 그러니까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이럴 때죠. 그랬을 때 전기장이 0이 되는 위치는 없다. 딱 한 대 있죠. 딱 한 군데. 여기. 그죠? QA하고 QB가 같으면 QA가 여기 만약에 QA, QB가 전부 다 플러스라고 합시다. 근데 같아요. 그럼 QA가 이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다고 하면 QB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치는 딱 0 하나가 존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옳지 않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답은 나왔어요. P에서 전이는 각 전하에 의한 전이 합이다. 여기서 전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이는 이 QA에 의한 전이에다가 QB에 의한 전이 두 개를 합치죠. 이게 전이에 대한 중첩의 원리잖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맞고요. 얘하고 부호는 반대지만 크기는 같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1쿨롱이면 다른 건 마이너스 1쿨롱이다. 뭐 이런 형태인 거죠. X축의 모든 지점에서 정의는 0이다. 그 여기 모든 지점에서 전위를 보면 아까 요 중첩의 원리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A에 대한 전위하고 B에 대한 전위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거리는 같죠. 그죠? 거리는 같아요. 그리고 뭐가 돼요? 전하량도 같아. 근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똑같고. 그러니까 얘는 자체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X축에서 전기장, X가 0보다 크다. 그럼 어디에요? 지금 뭐 요런 지점이죠. 요런 지점. 그러면 QA가 여기 만드는 전개는 이럴 거고 QB가 여기 만드는 전개는 이럴 거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방향이에요? X축 방향.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억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 자, 전기장이 일정한 공간에,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평행판 축전기. 뭐, 꼭 굳이 평행판 축전기가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전기장이 일정한 공간이 지금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질량하고 전하량이 이런 A 입자를 넣었더니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했다. 여기 뭐, 전하량이 이만큼이고, 질량이 이만큼이고, 그럼 얘가, 그 전기장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뭐 뉴턴의 법칙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힘이라는 거는 전하량하고 이 전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죠? m분의 2, 이게 이제 가속도예요. 그래서 전개가 일정한 곳에 놓여진 전하량 Q, 질량 M인 전하가 받는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동일한 위치에 질량하고 전하량이 4배, 2배인 입자를 넣었을 때 B의 가속도는 얼만큼 됩니까? 그럼 새로운 가속도를 묻는 건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질량이 4배, 그리고 전하량이 2배, 전기장은 똑같고,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A배. 됐죠? 그냥 바로 나오죠. 됐죠, 여러분? 자, 15번. 자, 물체 A, 물체 B가 있어요. 물체 A, 물체 B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는 지금 1kg이고 얘는 2배네요. 2kg. 자, 얘 비열이 있어요. 자, 비열이 1000이에요. 1000줄 per 킬로그램 도씨. 얘는 비열이 얼만큼이에요? 반이네요. 500줄 per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근데 물체 A, B에 같은 열량이 주어졌다. 예.
그럼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열량이 주어져도 온도 변화가 다르죠. 그죠? 그게 이제 비열의 기본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은 열을 준 거예요. Q만큼 줬어요. 그 온도 변화가 서로 다를 텐데 그 온도 변화의 비율이 뭐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열의 기본 개념을 안다면 어떤 물체에 열이 출입되면 이 열하고 온도 변화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비열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하고 온도 변화, 여긴 A에서 온도 변화고, 여기는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 여기는 B에서 온도 변화인데 Q가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A가 얼마? 지금 여긴 1kg, C는 1000, 델타 TA, 그 다음에 MB는 얼마? 2kg, C는 500, 그 다음에 델타 TB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 1000 없어지니까 델타 B분의 델타 A는 1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비열의 기본 개념, 그죠? 기본 개념. 그래서 비열하고 온도 변화하고 열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바로 풀 수 있죠. 자, 16번 보니까 정지상태 외부 관찰자가 직선도로가 있었어요. 직선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30m/s로 달리는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30m/s로 지금 가고 있었고, 저 앞에서 트럭 하나 가고 있습니다. 트럭은 지금 얼마만큼? 10m/s로 가고 있어요. 됐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두 차 사이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두 차 사이의 간격이 지금 현재 60m인데 두 차 사이의 간격이 60m가 딱 되는 그 시점부터 여기 있는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나봐. 점점 감속하는 거야. 얘는 점점 느려지는 거야. 점점 느려지지만 얘는 하여튼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외부 관찰자가 측정하는 승용차와 트럭 사이의 최소 거리가 얼마냐? 지금은 60인데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서 얘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줄어들다가 완전히 멈춰버리면 얘는 그때도 계속 갈 테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얘가 점점 가까워지고, 아까 점점 얘가 속도가 줄어들고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갈 때 가장 얘네들이 그 최소로 붙을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얘는 지금 감속을 하는 거예요. 맞죠? 얘는 감속을 계속 하는 거고 얘는 같은 속도로 계속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일단 최소 거리를 구해야겠네. 그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S라는 얘네들 사이에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할 테니까 이 거리는 일단 보세요. 처음에 60이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트럭은 생각하지 말고 60인데 이놈이 자꾸 감속되네. 감속되면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60에서 얘가 간 거리만큼 뺀 거죠. 트럭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현재 60인데 얘만 자꾸 감속한다 그러면은 트럭하고 승용차 거리는 60에서 얘가 간 거리를 일단 빼면 되죠. 그럼 60에서 얘가 간 거리예요. 거리인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V0t 빼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왜 제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감속이니까. 그럼 이게 바로 거리잖아요. 거리. 그러니까 이 승용차가 간 거리를 60에서 일단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얘는 앞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 60에서 계속 더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승용차를 생각하지 말고 이 트럭만 생각한다 그러면 트럭은 계속 앞으로 가니까 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만큼 이 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트럭은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트럭은 얘가 10이니까 등속 10t만큼 계속 갈 것이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계속 더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ST예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수를 한번 넣어보면 60에다가 V0가 얼마라고요? 지금 30. 얘는 30.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감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속이 지금 5로 감속되니까 5 이렇게 돼.
그 다음에 t의 제곱 더하기 10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요 식만 좀 여러분이 보기 좋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5t 제곱에